네, 안녕하세요. 학교공장 HSK 6급 강사 남정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HSK 6급 독해 일부분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HSK 6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듣기,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쓰기,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두 번째 파트가 독해네요. 독해.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일단 듣겠죠.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해야겠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HSK 6급을 3개 파트로 만들어 저희가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HSK 5급도 마찬가지겠고요. 어느 정도 그러한 과정을 위한 발판, 디딤돌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HSK 5급이고 HSK 6급부터는 중고급 이상의 파트로서 어느 정도 유창하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파트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틀린 문장 고치기 파트인데요. 이 틀린 문장 고치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렵다고 학생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어 문법상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쓸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 쓰기 문장에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만이 상대방도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는 우리 동영상 강의로서 온라인 강의로서 한번 만들어서 학생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만큼 하나하나씩 찾아서 사전처럼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독해 첫 번째 파트 틀린 문장 고치기 이제 하나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먼저 시작할게요. 중국어에서 첫 번째 파트죠. 시 뭐뭐입니다 라는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이고 가장 기본적인 동사 수로문이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이제 시 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도대체 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도대체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거부터 이제 한번 차례차례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자문은 동사 시로 구성되는 판단 문구이다. 여기에서 판단 문구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A, 시, B 그러면은 B, A는 B와 같다, 동등한 문장이다. 그리고 A는 B로 본다, 혹은 이제 A는 B다. 이런 문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로 이해한다면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아래 예문 한번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거죠. 첫 번째, 他是老师, 그는 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선생이다. 선생이 바로 그다. 이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B다라는 문장이 대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어와 주어가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는 이제 되지 않아야지만이 시 자문을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是学生, 우리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학생이다. 우리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적어랑 주어가 바뀌어도 문장은 대등하겠죠. 学生是我们, 학생은 바로 우리다. 이런 문장으로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今天是去郊游的好天气. 여기서 好天气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今天是好天气, 好天气就是今天.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돼도 틀린 문장은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그 앞에 去郊游的 이러면 여기서 이제 관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정확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교회로 나가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조금 더 긴 문장 한번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爱情是
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수로네요. 시 뒤에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목적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赋予, 부여하는 거고요. 牺牲, 희생하는 거고요. 奉献, 공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거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문장이 대등 관계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문장에 보시면은 이 所得为目的的爱情都是虚妄 所得 소득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뭐 그런 사랑은 다 허망이다. 이거는 뭐 뒷얘기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겠죠. 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所得为目的的爱情 여기서 爱情이 주어가 되겠네요. 爱情是虚妄虚妄是爱情 이렇게 이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문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시 자문에서 대등 관계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A는 B다, B는 A다 이 문장이 서로 뒤집었을 때 뜻이 틀리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등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시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제 놔봤을 때 이것이 말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문장 자체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한번 갖고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他一直想创建自己的博客创建, 만들다 되겠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자기만의 博客 블로그, 或者 혹은 视频频道, 视频 동영상을 얘기하고요. 频道 채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의 블로그 혹은 동영상 채널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后来发现 나중에 발견한 건데 其实事情不是那么容易.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대등관계, 시가 대등관계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겠네요. 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부정을 때는 이제 뿌를 넣었네요. 그래서 아니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목적어는 뭐容易, 那么容易 혹은 주어는 事情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요. 事情不是容易 容易不是事情 쉬운 것은 뭐 아니다, 일이다. 일은 아니다, 쉬운 것이. 이게 문장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이 쉽지 않았다. 일은 참 어려웠었다. 그걸 얘기할 때는 보통은 강조로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정말 어려웠었다. 그래서 나는 큰 노력을 했었다. 그런 문장으로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대등 관계가 아닌 강조문으로서 이제 완성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거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앞에 문장은 틀리지 않겠네요. 他一直想创建自己的博客或者视频频道，后来发现其实事情不是那么容易的. 시드 구문으로서 완성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실 때는 굳이 거치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문장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정도는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后来发现其实事情不是那么容易的. 나중에 발견하는 건데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었다. 어려운 일이었었다. 다시 말하면은 큰 노력을 가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이제 강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好,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在供 하면은 공급하다, 제공하다 되겠죠. 供三个孩子上学的那个阶段, 세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对父母来说 전치사 목적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经济上, 精神上,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最困难的时期,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시기이다 되겠죠. 그래서 이다가 여기서 보신다면은 이다가 없네요. 뭐 시기이다. 시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사가 빠진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걸 우리 해석해 본다면은 이거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在供三个孩子上学的那个阶段, 세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그 시기는 对父母来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입니다. 무엇입니까?
经济上、精神上最困难的时期。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다. 여기서 문장이 들어오겠네요. 所以呢, 그 단계가 어려웠던 시기다. 단계가 어려웠고 그 시기가 이 단계였었다. 여기에 이제 대등 관계가 되겠네요. 对等关系. 그래야지 문장이 정확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문장 볼게요. 我朋友的职业是, 시가 들어갔네요. 一名汉语老师. 제 친구의 직업은 한 명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他对学生很严厉. 그 친구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所以 그래서 学生都很怕他. 학생들도 그 친구를 엄청 무서워해요. 이런 문장이겠네요. 그러면 뭐 얼핏 보면은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但是 우리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我朋友的职业 여기 중요한 것은 주어가 직업이라는 거죠. 职业是什么呢? 职业是老师. 老师是老师.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어떤 선생님입니까? 한유 老师,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선생님 앞에 또 하나 이 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는 한 명의 선생이다.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는 선생이다. 선생은 그다. 그거는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고쳐본다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我朋友的职业是 이 명을 빼버렸습니다. 이 명을 빼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我朋友的职业是汉语老师.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那对于学生很严厉, 학생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요. 所以学生都很怕他. 학생들도 그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민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는 이제 그 양사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친구란 어떠한 분야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양사를 얘기할 때 보통 뭐 이민, 两名, 3名, 4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시자문에서 앞뒤 문장의 대등 관계에서 이명은 적합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我朋友的职业是汉语老师. 이러면은 어때요? 직업은 중국어 선생님이고 중국어 선생님이 이 친구의 직업이다. 대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 해당하는 문장에서 틀린 것은 고친다면은 이명을 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오늘 이제 시자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